자,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교수님? 아까 저도 봤는데 이성과 감성. 네, 이성과 감성은 지난번에 센스 앤 센서빌리티 할 때 나왔던 얘기긴 한데 F와 T의 싸움. 예. F와 T. 맨날 이렇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지 이야 옛날엔 그랬다가. 네.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은 N이나 이런 건 잘 얘기 안 하고 J나 이런 것도 잘 얘기 안 하고 주로 많이 싸우는 게 F냐 T냐야. 너 F지, 너 T지 뭐 이러면서 나는 F일까, 나는 T일까. 네. 아마 사람들이 이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F 성향이냐 T 성향이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제 이성이 지배하느냐 아니면 감성이 지배하느냐 이 문제 가지고 많이들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예. 실제 댓글도 약간 좀 달려 있기도 하고 나는 F였는데 T로 바뀌었어요라든가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종종 있고. 자, F인데 T로 바뀐 거면 처음에 조사를 잘못하신 거예요. 네. 아니 이게 그 MBTI 조사가 이게 꽤나 두꺼운 책을 제대로 다 풀어야 되는데 소위 이제 SNS나 이런 데 가면 이거 축약형이 많잖아요. 이거 되게 날림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예. 제 주변에 그 이거 심리학 전공을 하신 어떤 분께서 입에 거품 물고 얘기를 하더라고. F랑 T로 나눠지는 거 아니야? 막 화를 막 내더라고. 근데 그런 얘기 해봤자 너 왜 이렇게 화내? 너 T야? 이런 얘기 안 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억울해하시더라고. 예. 몰랐는데 얼굴 크신 분 말씀도 진행도 잘하시네요. 네, 이 방송의 진행자는 정준희 교수님입니다. 예. 교수님한테 얼굴 크다니 이게 무슨 예의 없는 막말입니까? 엔드밀크 고일린 그렇게 안 봤는데 말이야 사람이. 참네. 네. 어쨌든. 네. 예. 그런데 일단 FT 얘기 가기 전에 예. 뭐 결국 이성과 감성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성과 감성이라고 하는 게 되게 다른 거 같다고 느끼시는지 아닌지. 일단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건지. 근데 사실 이게 그래서 진짜 언어라는 게 무서운 것이 약간 이성적인 사람 이런 왠지 차가울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예, 이성을 중시하는 사람. 이게 뭐 이제 서양 철학사를 또 둘러보면 또 뭐가 분명히 뭐 데카르트니 뭐니 나올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철학가한테 물어보죠. 그럴까요? 네. 일부러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이성을 중시한 철학가 누가 있습니까? 철학자 누가 있습니까? 성우 이익? 뭐라고요? 굳이 제일 막 아닐 것 같은 거 일부러 끌고 온 거야. 태계 이황? 철학자예요? 이기론? 대충 또 이렇게 가고 있긴 해. 근데 그때 이해하고 이해하고 다 달라. 몰라요, 저. 이게 이 사람 철학가 아니네. 아니에요, 교수님. 네. 예. 아니 이성을 중시한 철학자는 모든 철학자예요. 그러네. 본인들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게 많은 책을 쓴 거잖아. 철학이 그냥 이성의 바탕을 둔 학문인데. 그러네. 속았어. 내 학교에서 2년을 속았어. 질문 자체가 트릭 퀘스천이었어요. 뭐라고 쇼? 트릭 퀘스천이라고요. 쓰리 퀘스천이라고? 떡이 끈적해갖고 말이 안 돼. 트릭 퀘스천이었다고요. 목소리 왜 뒤집어지는 거야? 이성을 중시한 철학자는 이 세상의 모든 철학자입니다. 죄송한데 여기서 배웠으면 다른 데 가서 써먹어야지. 이 양반아. 여러분도 착각하고 계시지만 예. 뭘 착각을 해? 누가 착각을 해? 네. 아니 그리고 철학자 얘기 나오는데 트리케라톱스는 왜 나오는 거야? 댓글에? 트릭 퀘스천이라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엉망이었나요? 트릭 퀘스천이었습니다. 자, 굳이 말하면 이성, 오성, 감성을 이제 나눴다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거를 가장 정립한 사람은 칸트죠. 칸트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니요. 칸트. 편집증. 그 시간에 꼭 땅콩을 먹어야 되고 버스를 타야 되고 마차였나? 맞는 얘기네. 네. 그래서 칼같이 산책하고 뭐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학을 뗐다는 그 칸트. 성은 칸트요, 이름은 에마누엘. 약간가요? 집은 잘 살았다 카네요. 결혼했어 안 했어? 결혼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비슷한 점이. 나는 편집증이 없어. 나는 편집증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가 나왔다 이거지.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아. 사실 비슷한 점 하면 칸트가 훨씬 기분 나빠야 돼. 집은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집이 이제 부자까지는 아니고. 부자까지는 아니지만 먹고 살만한 정도. 충분히 그런 공부를 해도 될 만큼 먹고 살만했다고 합니다. 물론 칸트도 자기가 직업을 얻으면서
내가 그 철학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있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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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까지 엄청 부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당 그 시절 그 철학자들의 공통점인 것 같은데 과학에 또 관심 많았다 그러고. 근데 그 구분 자체가 없어서 그런가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성 오성 구분을 한 거잖아 칸트가. 뭐야? 성은 비웃는 거야? 칸트요 이름은. 그만해 임마. 이성은 이제 좀 더 관념적인 그런 사고를 한다면 네. 오성이라고 부르는 건 같은 이제 이성에서부터 출발하지만 합리적 사고를 하는데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그러니까. 것들을 사고하는 거예요. 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귀신은 오성의 대상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믿음의 대상인 거니까. 그러니까 뭐 이 커피에는 카페인이 들어있다 이런 거는 증명 가능한 그렇죠, 그렇죠. 명제고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과학과 철학이 분리된 거죠. 그 이후로. 아 그러니까 칸트 시대 이후로 완전히라는 의미는 좀 이상하지만 분리가 됐군요. 그렇죠. 과학과 네, 철학이. 네. 굳이 철학에 기초를 두지 않아도 과학은 수행 가능한 것으로 된 거지. 네. 예전엔 자연 철학자들은 다 철학자이자 과학자이자 뭐 도덕학자이자 다 그랬던 거니까. 아 특히 고대로 또 넘어가는 그렇죠. 네. 대부분 그랬고 그래서 그 칸트 시절에 논리학이 굉장히 발달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논리학이 다 수학이라면서요? 주소 막 이것저것 대고 있어 지금. 아니, 그렇대 진짜로 논리학이 수학이래요. 한 100개 던지면 그중에 하나는 맞는다. 논리학이 수학이라기보다는 네. 수학의 바탕에 논리학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죠. 뭐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논리학적이지 않으면 수학이 될 수는 없어요. 예. 하지만 논리학과 수학은 동일한 건 아니야. 괜히 얘기 끊는다. 야, 아예 백지 상태라는 게 사실은 약간 다행으로 여기저기 근데 시작하고 있어. 이 얘기가 왜 나왔지? 응? 이성- 이성이랑 아, 감성. 이성 때문에 나왔고. 예. 우리 이런 거 안 하면 안 돼요? 왜? 왜 나한테 아니 왜 그래? 소담소담인데 이런 어려운 걸 해야 돼? 아니, 수담수담을 잘하려면 이런 걸 해야지.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보리가 사경을 헤매는 동안 예. 제가 칸트를 몇 개를 검색을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세상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성과 감성을 다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이 양반이. 예. 그러니까 마치 이제 지금 제가 왜 이런 제목을 달았는지부터 또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 네. 좋은 질문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이성과 감성이 마치 어느 하나의 선택인 것처럼 생각해요. 예. 다 가지고 있거든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네. 다만 어느 게 좀 더 발현적이냐, 어느 게 좀 더 많이 쓰이느냐 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거 예전에 좌뇌 발달론, 우뇌 발달론 뭐 이거 똑같잖아. 그것도 거짓말이라면서요? 그것도 말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다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같아. 예전에 얘기했잖아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 보니까 기억나는 거지. 내가 어디서 주워 들었나 했더니 여기서 그래. 주워 들었구나. 그 거짓말이라는 걸. 흘린 사람이 여기 있었네. 우리가 주워 먹었는데. 그러니까 일단 이성과 감성은 네.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의 표현이에요. 감성이 제가 지적 능력이 아닐 수 없다고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예. 맞네.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분리된 어떤 것 특질이 아니야. 이성과 감성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지적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물론 예를 들면 지적 능력이 덜 발달한 존재인데 감성은 굉장히 충만할 수 있지. 예를 들면 동물은 감정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없구나. 있을 거예요. 예. 왜냐면 망고가 그래. 지 마음에 안 들면 나 진짜 째려보거든요. 예. 화를 내거든 막. 그렇죠. 네. 분노하고 삐지고 예. 이런 감정들 있죠. 제 아킬레스건을 문 적도 있습니다. 망고가. 네. 예. 그러면 망고에겐 이성이 있을까 없을까? 이성도 있어요. 아니 있을 수밖에 없어. 네. 왜냐면 그치, 나름- 교육이 먹히잖아. 교육이 먹힌다는 얘기는 뭔가 그래도 얘가 사건의 인과관계를 이해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아주 제한적이지만. 물론 옛날 사람들은 동물 행동학자 옛날에 이제 송현주 교수님이 그 초청 강좌할 때 겨울에도 나왔던 건데 옛날 사람들 어떻게 전제했냐면 얘는 이성이 없고 감정만 있어서 때리거나 먹이거나 이른바 채찍과 당근도 또 하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포 네. 때리는 거 싫어. 먹는 거 좋아. 네. 그럼 먹는 거대로 훈련한다. 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당근은 여기 있고 네. 채찍은 정미정 박사님. 그렇지. 그러니까 정미정 박사와 테드 PD를 번갈아 가면서 줘야 된다. 네. 아. 그렇다고 그러니까 당근이 굉장히 좀 먹음직한 게 되잖아요. 네. 맛있어 보이잖아. 맛있는 걸로 줘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전제를 했는데 그러진 않아.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굳이 말하면 이성적 능력의 발휘 정도가 다를 뿐인 거지 이성적 판단을 하는 거죠. 다 포유류가 가지고 있는 신피질, 영장류는 신피질이 넓을 뿐이야. 네. 그리고 그걸로 좀 더 논리적이고 형식적이고 관념적인 어떤 이성적 처리를 할 뿐이라고. 근데 그거의 수준이 좀 더 높을 뿐인 거지 네.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두뇌를 가진 존재, 특히나 파충류 이후의 존재들. 네. 파충류. 그 변연계가 명확히 발달돼 있고 심피질이 이제 점점 발달돼 있는 애들은 다 감성의 바탕을 둔 이성적 판단을 해요. 그 정도가 다를 뿐인 거지. 이성과 감성은 대립적이거나 어느 하나가 선택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적 존재들한테는. 그 아까 중간에 얘기 나왔던 그 지능과 양심. 이게 물론 쓰신 분은 안심이라고 썼다 그래서 좀 이상해졌지만 네. 지능과 양심도 사실은 딱 구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아까 그거랑 그러니까 상통하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칸트가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을 쓴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네. 도덕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도덕적으로만 막 그것만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도덕이나 이게 사실 동물에게도 저는 물론 이제 가설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동물 행동학자들도 요즘 많이 분석을 하는데 얘네들도 정의감이 있어요. 억울함 같은 거 가지고 있고요. 부당함에 대한 감각이 있다고. 그 침팬지 무리 이야기만 들어보고. 아 맞아. 네. 그러면 이 감정과 이게 이성의 영역에 해당하는데 또 감정은 어떻게 연계되는 걸까? 되게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네. 물론 이거를 철저하게 떼버리면 어떻게 갈까? 즉 감정이 철저히 배제된 이성이라는 게 가능할까? 선택할 수도 있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우리가 유일하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인공지능이야. 인공지능에겐 감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감정을 못 만들었어 오히려. 이성은 외로 만들어냈는데 이성은 카피했거든요. 네. 감성을 카피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지금 기술이 발전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감성이라는 게 어떻게 생성되는지 모르니까. 모르죠. 그 메커니즘을 모르니까 복제품을 만들 수가 없네. 근데 나는 이것도 되게 신기한 게 이성을 만들어낸 것도 결국은 학습의 결과 아닙니까? 그거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예. 학습, 그러니까 딥 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이제 뭔가 계속 더해 나가는 거고. 네, 예, 예. 그건 지식 영역에 해당하는 거고 정보나 예. 그 밑에 처리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 알파고가 바둑 두는 것처럼. 그렇죠. 네. 예. 거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논리학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능력. 참인 지식을 쌓아 나가면 그게 이제 러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능력이라든가 논리적인 충돌을 확인하는 거. 예를 들면 A라는 시점에 B라는 장소에 있는 애가 똑같은 A라는 시점에 C라는 장소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배중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논리학적으로. 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논리학적으로 이제 모순이 일어나는 지점들. 네.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능력이거든요. 논리적으로 배제될 수 있는 모순을 찾아내는 거. 네. 이런 게 다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은 지금 이미 발견이 돼 있고 이미 컴퓨터는 그 일을 해. 여러분들보다 훨씬 논리적으로 그 일을 해요. 네. 거기다가 그 논리로 촘촘하게 짜여진 그 알고리즘에다가 심지어는 수많은 실제 사례 정보들을 넣어주니까 마치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그렇죠. 계산까지 빨라버리는. 네, 그러니까 AI 판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판사가 진짜로 그냥 법전 달달 외워서 그냥 거기에 맞춰서 그냥 증거에 바탕을 둬서 판단을 하는 존재라면 그 말이 맞아. 아니라니까요. 판사는 감정의 동물이에요. 네. 네. 감정에는 정의감도 작동을 해. 그 정의감이 어떻게 발현되냐에 따라서 이성의 작동 방식이 달라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런 정의감이 배제된 AI 판사의 판결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사례도 하나 봤잖아요. 커피 먹으려고 800원 빼간 버스 운전기사한테 그러니까. 유죄를 내리는 판사는 법리대로 한 건데 옳은 판결이냐? 당연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옳지 않은 판결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게 이제 바로 도덕 감정에 해당하는 거거든. 네. 근데 그 감정은 철저히 도덕적 판단을 하는 감정이라기보다는 도덕적 판단을 하는 이성과 부당함을 느끼는 감정이 그렇죠. 결합돼 있는 거야. 네. 이 감정이 이성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조율되면 그게 가장 인간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결함은 있지만 늘 말씀하시지만 판사도 시대 정신과 그럼요. 당시 사회상의 어떤 여론의 움직임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판결하고 그게 나쁜 게 아니다. 그럼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다. 네. 제가 예전부터도 그 우리 우리 그 저 교수님이 맨날 그 합리성 이런 거 엄청 중시하고 막 객관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뭐라고 그 교수님한테 얘기했냐면 당신은 객관적이고 싶은 감정이 발달한 사람 같다고. 야, 정확한 학점 안 나왔겠는데요? 안 나왔죠. 나올 리가 없지. 내가 교수에도 안 줘요. 내가 볼 때는 객관과 과학 강박에 빠져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아마 그 이성이라기 아니라 그 강박에 가까운 거야, 강박. 객관성을 너무 좋아하는 감정이 그렇지. 앞서는 거지. 네. 교수님 성적할 때 또 감정적이 되셔. 그렇지. 감정적이 돼. 이놈의 새끼. 왜냐면 그러면서 뭐래요? 이론 이성적으로 정당화를 하죠. 음. 네. 이놈 추석 2번 빠졌잖아. 그래서 이제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교수님은 미안해 보고. 네, 말씀하세요. 교수님은 내가 불이익을 받을 걸 알면서도
그걸 규정하고 싶어하는 이성적인 그 욕망을 못 이기시는 겁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건데 네. 일단은 자기 스스로가 결함 있는 판단을 하면서 마치 결함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한 네. 그 모순을 발견한 거고 아 예. 그걸 못 참는 거죠. 네. 이게 못 참는 건 감정의 영역이죠. 이성과 감정의 영역이네. 이성과 감정의 영역이야. 이 아까 배중률이 갑자기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모순을 발견한 것도 엄청난 이성의 발현이야. 근데 성적을 잘 받으려면 사실 이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렇지. 두 가지 일은 동시에 벌어지면 안 이게 돼. 바로 알고리즘의 충돌이야. 예, 알고리즘. 두 가지 알고리즘이 충돌하는 거야. 음. 근데 이 충돌을 해결하는 게 뭐게요? 논리일까? 감정. 감정이에요. 감정이죠. 이 불의는 참을 수 없어라는 감정. 그렇죠. 네. 아 그러면은 인간이 행하는 손해를 감수하고 행하는 모든 정의로운 일들은 모든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수의 정의로운 행동은 감정이 조정을 하는 거겠네. 그럼요. 예. 부정이나 정의나 사실은 감정이 조정을 하는 건데 이럴 때 뭐냐면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나한테 일으킬 수 있는 손해가 있잖아. 네. 이거를 막 재가지고 이게 더 크거나 이게 더 작아서 그런 판단 내리는 게 아니야. 아씨 손해 볼 거 같아. 근데도 가는 거야. 그렇지. 왜? 내가 손해를 안 보더라도 이 상태를 못 견디는 거거든. 그 1987에 나왔던 수많은 시민 영웅들. 그럼. 예. 돈 봉투 받는 게 이득이지. 여기 청와대라고 써 있거든. 그 말이 즉슨 안 받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보인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도저히 그건 참을 수가 없어. 내가 이 돈을 받고 입을 다무는 건 난 못할 것 같아. 이래서 이제 감정적으로 움직인 거잖아. 감정이 나쁜 게 아니네. 아, 그럼요. 감정이 없이는 인간은 인간일 수 없을 뿐더러 당연히 네. 감정은 행동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성이 행동을 만들지 않아요. 이성은 행동의 재료를 제공할 뿐이야. 근데 그거를 결단하고 행동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감정이에요. 모르겠어 일단 해야겠어 라든가. 근데 이제 부정적인 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가령 뭐 예를 들어 제가 제일 요즘에 SNS나 이런 거 볼 때마다 가장 혐오감을 느끼거나 약간 스스로 약간 어떤 참담함을 느끼는 댓글 같은 게 뭐 이제 좀 무모한 운전을 하거나 이러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의 영상을 보고 아 이거는 뭐 자연사다 뭐 이런 댓글을 남기는 건 역시 이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본인은 누구보다 차가운 이성인 척하는 댓글이란 말이죠. 아니죠. 네. 근데 그게 아니잖아. 네. 그거는 그냥 삐죽거리고 싶은 감정이에요. 내 잘난 감정. 네. 그러니까 이게 냉정하게 봤을 때 이 사회에 도움되는 것이므로 자연사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는 사실 이성의 영향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본인들은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이성이 덜 발달한 제 잘난 척하고 싶은 감정이에요. 그러면은 감정만 있고 이성이 모자란 최악이네. 오히려 그렇죠. 자기가 모순인 거지. 아. 충분히 이성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네. 감정으로 이성적이라고 자꾸 정당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누구보다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런 댓글을 쓰면서 나는 이성적이라고 자위하는 못난 감정이군요. 명확하네. 근데 이 자식들이 이 방송을 안 볼 것 같아. 좀 보면,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얼마나 못난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 그래야 그런 짓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 지능과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나 스스로를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능력도 사실은 지능과 연관되어 있는 거고. 근데 그거 부족한 걸 모르는 것도 감정이고. 복잡하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성과 감정이 칼끝처럼 싹 잘라져가지고 예. 그 중에 어느 하나만 있다라고 하는 건 완벽한 환상이에요. 완벽한. 대부분은 잘 잘라지지 않은 채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어떨 땐 이놈이 끌고 가기도 하고 어떨 땐 이놈이 끌고 가기도 해. 예를 들면 압도적인 어떤 이성이 만들어낸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내가 굴복하는 감정이 나올 수도 있고 네. 부인하고 싶은 감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예. 네. 아 누군지 알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되게 다른 행동이 나올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주어진 이성이 만들어준 어떤 재료가 반드시 특정한 종류의 감정만을 발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결국은 감정에 휘둘리는 인간이라는 걸 깨닫는 것도 이성이네. 그렇죠. 재밌네. 네. 아 이거 재밌네. 저 자기 성찰은 결국에 이성의 그럼요. 영역이니까. 네. 물론 감정이 할 수도 있어요. 나는 감정에 휘둘린 인간이고 싶어라는 감정이. 그게 멋져 보여, 왠지. 아 그렇지. 나는 열정적이니까. 뭐 이러면서. 아, 이거 우리 대통령 같은데. 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이성과 감정의 영역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도 사실은 인지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거의 원동력으로 이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깨닫는 건 역시 이건 이성의 문제네. 아 되게 어렵네. 어려운데 되게 재밌다. 그 아까 근데 잠깐 말씀 나왔는데 물론 우리가 이성과 감성의 영역을 우리 스스로 막 일상생활 속에서 구분할 수 없겠지만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게
이거를 꼭 내가 구분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나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나 이런 걸 어쨌든 성찰하는 순간이 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판단할 때 아까 번뜩 생각이 난 게 참과 거짓의 문제인지 옳고 그름의 문제인지 이런 걸 좀 따져보면 되지 않을까. 근데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거는 명확하게 이성의 영역인 게 확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거는 이게 옳고 그름이라는 게 막 시대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건 이게 이성일까 감성일까 이런 궁금증이 또 들더라고요. 이성과 감성의 결합이죠. 그럼 옳고 그름이 되게 어려운 문제네. 그렇죠. 어. 네. 그래서 되게 어떤 면에서 되게 상위의 능력이에요. 도덕적 판단에 관련된 참거짓보다 훨씬.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감성, 민감성과 이성 그리고 학습 이런 것들이 결합돼야지 나타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윤리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모순에 부딪히거든요. 네. 아무튼 뭐 나오는 것처럼 3명을 죽일 거냐, 1명을 죽일 거냐, 그렇죠? 공리주의는 이거를 네. 한 명만 죽이는 게 정당하다라고 합리화하고 있는 거지. 네. 근데 왜 그래도 여전히 찜찜하잖아. 네. 그래서 사람이 그렇지. 죽는데 네, 네, 네. 어떡하지? 이게 딜레마야, 딜레마. 네. 옳고 그름의 문제는 항상 그런 딜레마에. 그럼요. 딜레마에 부딪히는 게 맞아요. 옳고 그름은 칼처럼 이것 또한 칼처럼 그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기야. 그러니까 감성과 이성이 섞여 있는 거구나. 그렇죠. 딜레마적인 상황인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좀 더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 조금 더 오른쪽. 그렇지. 그나마라도 좀 나은 쪽. 네. 그럼 보훈이는 어떻게 합니까? 뭘요? 레버를 당기면 3명이 레버를 안 당기면 1명이 죽고요. 당기면 3명이 죽어요. 어떻게 해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한 명이 죽고 3명이 죽으면 당연히 한 명만 죽어야지.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한 명 네. 죽는 게 훨씬 낫지. 왜? 3명 너무 아파. 근데 그 한 명이 한 명이 보훈이가 짝사랑하는 여자야. 3명은? 어? 세 명. 그냥 생판 남이야. 이를테면은 막 윤, 김 막 이래. 윤, 김, 한. 대답이 나올 뻔했는데 잡혀갈 것 같아. 아니 이건 딜레마 문제니까. 잡혀갈 것 같아서 네. 말을 못하겠네. 그러니까 기차가 일로 달려가고 있는데 보훈이가 레버를 당기면 기차가 이거 차선을 바꿔가지고 한 명만 있는 쪽으로 가서 죽인다. 이 사람을 깔아 죽인단 말이야. 근데 네. 여기에 제가 먼저 뛰어가서 줄을 풀어줄게요. 일단 대답은 안 돼. 네. 당기느냐 안 당기느냐야. 네. 안 당기면 그대로 가서 3명을 밀어 죽여. 근데 보훈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당기잖아. 그럼 이거 기차가 방향을 바꿔서 한 사람만 밀어 죽여. 근데 보훈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예를 들면 나 같은. 싫어하는 세 사람한테 이게 그렇게 딜레마야? 난 그냥 싫어하는 세 사람한테 보내지 그럼. 싫어하는 세 사람을 죽일 거야? 네. 그럼 애초에는 왜 한 사람이 더 낫다 그랬어? 그래. 안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너무 어려운데. 너무 어려워. 그냥 죽이지 맙시다. 그거 마음대로 안 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그 유명한 존 롤스가 정의론을 쓴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얘기한 게 무지의 베일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얘기한 거잖아. 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해야 돼. 그리고-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누군지 아닌지 뭐 이름도 안 밝혀야 되고. 그래서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네. 요 상황만 놓여 있어. 그럼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이거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누가 마이클 샌델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비판하는 거라고. 마이크 샌들 너무 싫어. 네. 왜 갑자기?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비판을 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론이 바로 존 롤스가 세운 가장 현대적인 형태의 이제 어떤 근거인데 네, 네. 실제로 불가능한 거를 마치 가능한 것처럼 만들었다는 거지. 뭐냐면 그런 변수들을 다 판단하고 오히려 다 보고 복합적으로 고민하는 게 우리일 뿐더러 그럴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야? 네. 눈을 가리는 게 정말 맞는 거야? 오히려 다 그게 보는 가능해? 게 더 합리적이고 더 옳은 조금이라도 더 옳은 선택을 하게 만든다. 그렇지. 모든 정보를 다 보는 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 무지의 베일이라는 건 그냥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존 롤스는 굉장히 훌륭한 그 학자고 네. 그다음에 정의론이라는 건 굉장히 훌륭한 어떤 걸작으로서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지만 예. 그게 정전으로만 취급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를 인공지능으로 만들고 있는 거거든. 무지의 베일이라는. 네. 그러네. 마치 다른 모든 것들을 제거한 채 어느 하나를 남기면 그게 판단을 내려질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쭉 연역돼서 따라서
상황에 적용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예. 인간을 너무 순수하게 이성적인 존재로 그렇죠. 그렇게 만들고 고립시키죠. 자꾸 변수가 실제로 존재하는 변수를 고립해서 마치 과학적 판단에 훨씬 가까운 건데 이런 게 다른 변수들 싹 다 제거한 채 이것만으로 한번 판단해 보자. 이거 그러면은 아까 그 800원 버스 기사도 무죄 베일 안에서라면 무조건 유죄죠. 해고하는 게 맞는 거지. 무조건 유죄지. 네. 인공지능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그렇죠. 돼. 근데 무죄 베일을 벗으면 그 판사가 욕먹는 게 그거잖아. 대학 교수들 몇백만 원 횡령한 사람은 그렇죠. 봐주고 이 사람은 해고시켰다라는 점에서 욕먹는 거잖아요. 무죄 베일을 벗고 다 봤는데도 그 버스 기사를 유죄로 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죄 베일을 벗고 나니까 굉장히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인간이 된 거고 이거는 감정의 문제겠죠, 당연히. 내를 벌 주고 싶지 않아라는 감정이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감성적 훈련이거든요. 어디에 우리를 공감하게 만들어 왔는가. 그러니까 지금의 이른바 엘리트들이라든가 이제 사회적 상층부라고 하는 존재들이 되게 공리주의적으로 감정을 배제하면 훌륭한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쪽으로 훈련받아 온 거야. 그리고 그게 정의롭고 정당하다라고 보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래 생각해. 역시 또한 공리주의적으로 큰 거를 위해선 작은 걸 희생시켜야 돼. 나도 고통스러워 이 판단을 내리는 게 이렇게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일 뿐이죠. 고통스럽지 않아. 안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판단 내리는 거지. 맞아. 타노스네 타노스. 인류가 영속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절반이 죽어야 돼. 나도 괴로워. 그래서 나도 그 인류 절반의 어느 쪽을 멸종시킬까에 대해서 나도 포함시켰다? 나도 똑같은 위험을 받았어. 이성적으로. 이거 자꾸 정치 뉴스를 많이 보다 보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네. 이 사람이 국감에 나와가지고 그 법원이 최근에 방통위 2인 체제로 한 거 위법이다. 그렇게 판결한 것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잘못 판단한 것이다. 상고심 가면은 뒤집어질 것이다. 이미 불복했다. 막 되게 자랑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판사라서 법리적으로 되게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얘긴지 아니면은 정말 너무 싫은 감정이 앞서서 왜 나보고 위법이라 그래? 아니야 이런 감성이 앞선 것인지. 그건 확실히 두 번째예요. 정말 그냥 너무 싫은 거야. 그냥 나도 알겠는데 그거. 그 판사가 너무 싫은 거야. 오히려 법리적으로 충실하고 논리적으로 충실하면 내가 되겠잖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나 이거 어떻게 알아 그래?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 판단을 얘기할 뿐인 거지. 예.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가 훌륭한 정치인이라는 얘기는 아니시죠? 안철수? 이럴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이해를 못했구나. 교수님이 제 개그를 이해 못하시네요. 갑자기 생각나서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도저도 아닌 어중뛴 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어중뛴 거를 하는 것도 되게 비겁한 일이고요. 이게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다 알겠어. 지적 양심에 의해서. 하지만 판단을 내려야 돼. 네. 고통스러워. 이 두 가지를 함께 결합해야 되는 거라니까. 고통스럽게 결합시켜야 되는 거구나. 안철수는 실제로는 잘 모르면서도 마치 이성적인 인간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게다가 책임감도 없는 거지. 고통을 감내할 책임감이 없는 거지. 따지고 보면 다 감정이네요. 네. 아는 척하고 싶은 거, 고통을 지고 싶지 않은 거, 책임지기 싫은 거. 그렇죠. 다 감정이네. 네. 자꾸 뛰고 싶은 거.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죄 베일을 벗고 그 고통과 선택을 감내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죄 베일이라는 건 일종의 사고 실험이기 때문에 존 롤스가 얘기하는 것도 그게 언제나 현실화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네. 하지만 우리가 최대한 이성을 발휘해 보면 어디까지 다다를 수 있을까? 그러면 클리어해지는 게 있겠지. 이걸 하는 거. 사고 실험이라는 건 현재하고는 다른 거거든. 네. 그러면 똑똑해져요 사람이. 네. 머리에 두뇌 회로가 발달하거든. 예. 네. 그리고 훨씬 더 이론적인 어떤 지평이 넓어져. 그건 맞아.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무지배를 그래서 다 벗어야지만 또 정당하다 이게 아니라 충분히 이성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최대한. 네. 그러니까 최대한 검토하고 그러나 판단을 내릴 때는 내가 완벽해서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고통스럽게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야지. 네. 그때 공감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누가 욕할 수도 있거든. 저 판사 편향적이다라든가. 저 판사 뭐 무슨 보니까 충분히 이론적이지 않다라든가 일어날 수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한테 주어진 직권을 최대한 써서 옳다고 생각하는 행위를 해야지.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사람이 뭐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려고 해도 그럴 수 없을 뿐더러 결국에는 감정으로부터 어쩔 때는 영향을 받고 어쩔 때는 감정의 조력을 통해서 그렇죠. 조금 더 인간적인 판단을 내린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 감정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왜냐면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는 때가 많잖아요.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계산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감성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인데 인간의 감성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힘든 사람에 대한 어떤 동정이나 연민을 느끼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권이 증진돼야 뭔가 나도 뿌듯한 느낌. 이런 건데 그러면 그 감성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쭉 인간은 원래 그런 뭔가 그런 측은지심을 타고나는 건지 기질에 속한 뭔가가 네. 있는 것인지. 근데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소수자 인권 같은 건 옛날에 없었는데 그럼 최근에 만들어진 감성이라는 건데 이런 궁금증이 또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얘기하려면 이제 우리 아, 또 너무 PD님이 길어지나? 오늘 집에 못 네, 가는데 죄송합니다. 나중 기회에 한번 얘기하고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이거예요. 원형질적인 감정은 있는 거죠. 아 인간에게 원래 타고나는 게 있다. 그렇죠. 측은지심이라는 게 바로 그 성리학에서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고난 불쌍함을 느끼는 감정이라는 건 있어요. 뭔가 길 잃은 타고난. 강아지를 봤을 때 같은 그렇죠. 느낌. 예. 네. 근데 그 불쌍함이라고 하는 게 원형이고요. 그 불쌍함의 대상을 누구로 삼을 것이냐는 사회 변화나 훈련의 결과예요. 아 그거는 사회적으로 네. 만들어진다. 예를 들면 이렇잖아. 나는 강아지는 불쌍해. 음. 그런데 토끼는 잡아먹어. 아 그런 거는 이제 개인의 경험이나 사회적 경험. 그렇죠. 네. 그건 관습에 결정하는 거잖아. 아, 그러네. 아니 무슨 강아지주의자야? 토끼는 왜 안 불쌍해? 이럴 수 있는 거잖아. 네, 맞아요. 예. 그렇지. 그래서 이게 이 약자에 대한 감정이 누구를 약자로 선정하는가의 문제는 이성의 도움으로 여러 가지 증거로 그 사회가 진전한 바와 함께하는 거예요. 아 측은지심은 타고나지만 그 측은지심의 대상을 결정할 때는 또 사회적 경험, 개인적 경험이 투여되기 때문에 이성이 또 작동하네요. 당연하죠. 예. 아 그러면은 진짜 중요하다. 이성이 거기선 또 이성이 중요해지고. 아 그럼요. 엄한 사람 괜히 도와준답시고 막. 그러니까 옛날에 예를 들면은 그 내가 한번 얘기한 건데 네. 흑인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려고 인류학이 만들어졌어요. 되게 나쁜 학문이네. 인류학의 출발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저 인간 같지 않은 것들 인간이 아니겠지? 진짜. 예. 그래서 자꾸 원시 부족 연구하고 그런 거야. 장고란 영화에 보면 거기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 죽은 흑인의 두개골을 가지고 직접 설명을 해. 흑인들의 머리 고래는 뭐 이게 뭐 있는데 이게 뭐 명령에 복종하는 뭐고 막 다 진짜? 개소리인데. 그게 인류학이었어. 근데 그걸 아마 타란티노가 비웃고 싶어 했던 거겠죠. 예. 예. 그렇죠. 근데 인류학이 그래도 이성적인 학문인 게 네.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인간이라는 증거만 더 나오지 인간이 아니라고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웃을 일인가 싶긴 하지만. 예. 근데 그걸 연구를 해보고 알았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대적인 배경이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뭐지라고 하는 것들 충분히 과학적으로 충분히 이성적으로 데이터를 쌓지 못했으니까 옛날에 그냥 인간이다라고 해놓은 거지. 그냥 신이 만들었다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예. 예. 근데 그래서 결국은 과학적 연구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결국은 인간의 범주를 호모사피엔스로 삼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공통점이 훨씬 많이 발견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공통성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인류학이 현대 인류학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똑같은 증거에 대해서 히틀러 집단은 어떤 행동을 해? 그러네. 이성이 이상하게 작동했네. 우생학. 그러면서 거꾸로 정당화를 하잖아요. 이를테면 아리안이 아닌 것들은 네. 인간이 아니야. 실질적으로. 네. 예. 더 열등하니까 네. 우리가 죽여야 돼. 굉장히 비과학적이거든요. 예. 오히려. 되게 근데 감정적이네. 과학을 포장하죠. 왜? 시대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정당한 것처럼 만들어주니까 그 감정이 과학으로 포장하게 만든 거라고. 과학을 숭배하는 사회니까. 저 유대인은 뭔가 더 열등한 인간이야. 우리 아리아는 굉장히 훌륭해야 돼. 알고 봤더니 히틀러는 아리안이 아니었어. 근데 문제는 맞아. 히틀러는 아니었어. 맙소사. 베를린 올림픽에서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게 아리아 인종의 위대함을 이게 만방에 알리려고 기획한 올림픽인데 뭐야? 뭐 동양이 오더니 그냥 마라톤에서 우승을 해버리네? 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좀 똑같은 얘기를 또 하게 되지만 이게 인류 전체적으로 보나 나 개인으로 보나 성찰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 그러니까 이 아리안이래. 그 히틀러가 똑같은 인류학의 발전 과정에서 나치만 그렇게 굉장히 나쁜 길로 간 것은 그때는 자기네들은 이성이라고 믿고 있었으니까 사실 감성이 잘못 작동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들은 죽이고 싶은데 이런 이상한 감성 때문에 엇나간 거잖아요. 지배 욕망이라든가 네. 또 컴플렉스가 작동한 거죠.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에 패배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적 배경도 있고. 프랑스한테 패배하고 영국한테 패배하고 이런 거 아니야. 네. 근데 내가 잘못해서 진 게 아니라 저놈들이 좀 너무 셌어. 우리가 늦게 출발했거든. 이번엔 다를 거야. 네. 왜냐면 우리 위대하니까. 그래서 현실을 바꿔서
이성적 증명이 마치 된 것처럼 만들려고 한 거라고. 이런 게 제가 늘 주장하는 탈진실에 가까운 건데 파시즘이 탈진실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게 아니라 증거를 조작해서라도 내가 우월하다는 걸 입증하고 싶어요. 이게 기가 막히게 이어지네요. 소위 이제 극우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애들을 보면 맨날 팩트 거리잖아요. 근데 그 맞아요. 팩트라는 정확히 게 그런 거예요. 되게 주관적인 것들을 갖고 와서 팩트라고 하거든. 아니면 아주 극히 일부 막 이런 아니면 거 극히 일부 뭐 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준석이 훌륭한 정치인인 건 팩트 아님? 그게 어떻게 팩트가 될 수 있어? 완전히 개인적인 판단인데. 그것도 똑같은 출발점이에요. 팩트라고 말하면 네. 마치 대단히 자신이 우월한 것처럼 느끼는. 그러니까 이성을 위장하는 감정이군요. 그렇죠. 네. 제가 그런 거 가끔 댓글도 안 쓰지만 그런 데다 가끔 이제 달아주는 답글이 뭐냐면 네. 사실하고 팩트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왜 이때 사실이란 말 굳이 안 쓰고 팩트라는 말을 쓰죠? 영어가 좋은 감정이 작용했나? 팩트라는 말을 쓰면 뭔가 되게 우월한 사실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 같은 그런 감정적 허세야. 네. 그런 그리고 내가 우위를 선점하고 싶어하는 선수를 치고 싶어하는 이것도 감정이네. 예.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팩트라는 단어를 쓰면 본인이 뭔가 더 이성적이고 우월해 보인다는 그런 나쁜 감정은 솔직히 조금만 생각해도 조금만 반성하면 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아까 나치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확 감정이입이 된 게 한 나라의 영역 안에서도 그렇게 유대인들을 죽이고 싶다는 나쁜 감정이 작용할 때 사실 독일 사회 안에서도 똑바로 그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지식인들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많았지. 그래서 그분들은 다 그렇죠. 도망가잖아요. 네. 근데 그 한 나라 안에서 그 똑바로 그 잘못된 감정을 바로잡으려는 이성의 작동이 있었던 거야 사실은. 근데 졌지. 나쁜 감정한테 진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걸 한 개인한테도 투영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내가 나쁜 선택을 할 때 사실 누구나 그것을 한번 성찰해보고 이거 잘못된 선택일 것 같아라고 반성하는 순간들이 있을 거거든. 그 순간에 이기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좋은 이게 감정으로. 제가 카드를 긁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아주 거야. 치열한 전투가 벌어. 맞아. 이성이 작동하거든. 이성은 분명히 작동해. 그렇지. 하지만 감정이 질 뿐이야. 그렇지.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오히려 내가 그 감정이 그 이성을 도구로 활용하지. 야, 지금 이거 사는 게 이득일 수 있어. 아니거든요. 그쪽으로만 머리가 발달했잖아요. 오토바이 사는 거 합리화하는 이성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한다 내가. 아마 이건 내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아마 다수 손가락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는 되게 복잡한 문제고 예. 이성과 감성은 당연히 공존하고 그게 공존해야 인간이고 그러니까. 공존해야 영장류고 예. 공존할 뿐더러 심지어는 경계가 불명확하게 서로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다. 감정은 이성의 도움을 필요하고 이성은 감정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한다. 네. 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실제로 확인된 이성으로 확인된 네. 굉장히 중요한 증거들이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F하고 T의 문제로 가면 너 F야 너 T야가 너는 그냥 이성만 있어 너는 감정만 있어라고 묻는 바보 같은 질문에 해당해. 질문이 되게 성립 멍청하네. 됐어. 예. 그냥 굳이 말하면 중요한 판단의 순간에 좀 더 이성이 주도하는 판단을 하거나 또는 행동할 때 이성이 주도하냐 또는 감성이 주도하느냐의 쪽에 가까운 수많은 사례들을 놓고 보는 약간의 통계치야. 예. 나는 보니까 한 100번쯤 판단 내릴 때 확실히 감정이 훨씬 주도적이야라든가 아니야라든가. 하지만 그것도 100번 중에 100번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상황마다 달라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MBTI는 충분히 테스트해 주지 못하고요. 네. 예, 테스트하는 것도 별로 웃기고요. 예. 굳이 말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F와 T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만 그중에 심지어는 뭐냐면 사안에 따라 또 달라요. 그러니까 상황마다. 예를 들면 엄청난 손해를 볼 일에 F가 움직일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예. 않죠. 자, 요거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은 이제 죽는 거고요. 잘하면 1,000억이에요. 예. 몰라. 이러면서 선택해? 에이, 무슨 소리. 최대한 머리 굴리죠. 정말 이성적이 되지. 가장 이성적으로 생각하겠지. 네. 예.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달라요 또. 아. 그러니까 이게 마치 내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것이 이렇게 뭔가 사태를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안이나 변수나 이런 아까도 얘기했던 무지의 배일로 절대로 배제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이 이것의 조합을 매번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안에 따라서 F가 되기도 하고 T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F랑 T라는 어떤 개념을 받아들였을 때 그러고 보니까 제가 봉우리 뭐 선물할 때는 되게 이성적으로 바뀌거든요. 선물 안 해주잖아. 무슨 선물을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안 해주는 그게 거야? 이성의 결과야. 이런 감정 없는 사람. 대문자 T가 분명하다. 그러니까 F냐 T냐를 나눠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네. 뭔가 답을 얻은 것 같고 뭔가를 알게 된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사입이 주술이에요. 그걸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맞아. 뭘 할 수 있지? 아무것도 없네 진짜. 네. 차라리 굳이 말하면 쓸모가 있는 건 뭐냐면 내가 F 성향인 것 같아. 아 그러면 때로는
좀 더 이성적인 것들이 좀 필요하겠구나. 내가 T성인 것 같아. 그럼 나는 좀 더 감성적인 요소들에 대해 생각해 봐야겠구나. 라는 반성을 하게 될 계기는 줄 수 있을지언정. 고찰과 반성의 계기는 그렇지, 주지만 그렇지. 네. 네. 나는 F라서 우월해. 나는 T라서 우월해. 이것도 그렇지. 당연히 아닐 뿐더러.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개성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난 T야. 그래서 나는 네가 감성적인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슬퍼서 빵을 샀어. 왜 빵을 처먹어 슬픈데 난 T야. 그게 약간 좀 이상하다. 그것 자체도 되게 감성적인 반응이야 사실은. 그렇지, 맞아. T가 되고 싶은. T가 되고 싶으면 감성의 반응이거든. 그렇게 따지면 나이가 들잖아요. 네. 거의 대부분 T 됩니다. 그래요. 예. 말을 못 참아요. 근데 여기까지 나오는 말. 맞아. 말을 못 참는다. 근데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드라마만 보면 다 F 됩니다. 아, 맞네. 다 울어. 질질 울어요. 다 울어, 다 어. 울어. 예. 그렇게 허군지 알면서도 뭐지? 맞아. 나이가 들면 왜 F도 되고 T도 되지? 원래 그런 거니까. 원래 T도 있고 F도 있으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렇지, 네가 원래 사람이기 때문이야. 원래 그래. 어쩐지 내가 요새 뭐만 보면 울더라. 네. 드라마 보는데 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누가 방금 한숨을 쉬셨는데? 봉우리의 눈물은 감성적으로 흔들려서가 아니라 부러워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아니 와이키키 저거 보는데도 네. 눈물이 나더라고. 그 영화가 어디 울 때가 있냐? 너무 죄송합니다. 구질구질하니까. 그래서 이제 네. 미디어 정거장으로 넘어가요. 예, 그래서 과연 이게 울산인지 아닌지 한번 우리가 그렇죠. 미디어 정거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디어 정거장, 오늘 방청객들은 다 영화 보고 오셨나요? 안 보고 오신 모양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동 침묵을 할 수가 있어? 나중에 아까 보셔도 그렇게 돼요. 시끄럽게 떠들더니만. 나중에 보셔도 돼. 이거는 스토리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또 영화는 아니라서. 그래도 보고 와야지. 나 티오. 이게 뭐야? 갑자기 나티오는 뭐야? 이거는 자기가 유리할 때 최대한 그걸 써먹고자 하는. 네. 예. 지배 욕망이 그렇죠. F요 나는. 자, 그러면 미디어 정거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